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보. 제발 거품 붕괴 와야 정신 차립니다. 경제가 이런데 잘들 놀고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물론 뭐 경제가 이제 안 좋아지면 안 되겠지만, 근데 안 좋아지는 기미가 여러 징조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물가나 뭐 경제 상황도 안 좋고요.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비라는 건 딱히 없어요. 그냥 지금 다니는 거 잘 다니고, 버는 돈 잘 관리하고, 쓸데없는 돈 안 쓰고,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좀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친구들의 가장 큰 위크니스가 뭐냐 하면, 약점. 바로, 인생 난이도 헬게이트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은 자기 인생이 힘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힘든 게 맞겠지만, 정말 경제가 내려앉았을 경우에, 그걸 딛고 일어선 경험 자체가 없어요.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라까지 갔을 경우 힘들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금 무턱대고 돈 쓰고 뭐 신용카드 지르고 맞동 들고 뭐 전당포에 돈 빌리고 하는 것도 한 번도 바닥의 어떤 건지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사는 거라고 봅니다. 자,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로 지금 시그널이 보이는데, 뭐 여행 갈 사람 여행 가고요, 명품 살 사람 명품 사고, 명품 사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전당포에 맡길 사람에게 돈을 맡기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갑자기 위기를 걸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쓰러집니다. 못 일어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뜩이나 멘탈이 그리 세지도 않은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마이너스 너무 많이 벌려놨어요, 이게. 거품 붕괴 와야 정신 차립니다.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지만 정신이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정신 나간 사람도 있잖아.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갑자기 붕괴 온다고 해서 정신 차리겠습니까? 아니면 원래 나갔던 정신이 완전히 이제 나가버리죠. 아마 이 와중에도 여행 가려고 계획 잡은 사람도 많을 거야. 모아놓은 돈도 없으면서. 근데 갔다 왔는데 몇 달 지나가지고 내 직장 잘리고 모아놓은 돈 없고 월세 계속 나가고, 그럼 어떻게 될 건지 난 궁금해. 참.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 뭐 잘 될 때도 있지만 내려앉을 때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 굉장히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자본주의 형성한 나라가 다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지금 올라간 게 아니야.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데 살기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거품처럼. 거품이 진짜인 줄 아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거품이 맞거든요. 이제 거품이 꺼지려고 하잖아요. 뭐 자산 가치에 대한 거품, 물가에 대한 거품, 소비에 대한 거품 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걸 우려하냐면, 가진 게 많은 사람들 괜찮아요. 가진 게 많고 능력이 좋은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별로 없잖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별로 없고, 근데 하고 싶은 건 많아. 하고 싶은 건 많으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절제가 안 되니까 이것저것 많이 쓰는데, 거기다 빚까지 져버야 되잖아요. 뭐 읽어놓은 게 없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그런 상태의 위기를 겪으면 직장도 잘리고, 뭐 이제 이자도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도 심해지고, 돈을 빌려준 곳에서는 돈 갚으라고 계속 연락 올 테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난 지금 남자들도 많이 걱정돼요. 남자들 정말 걱정돼요. 지금 이제 빚진 사람들. 근데 여자분들이 더 걱정이 돼. 진짜 걱정이 돼. 여자분들 너무 곱게 자랐어요. 자기들은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돼 곱게 자랐어. 근데 여자분들 지금 인생 난이도가 한 노보이로 치면 하리스 플러스 5로 변해요. 위기가 오면. 일단 여자분 일하는 서비스업과 어떤 그런 관련 사무직종 일자리가 정말 많이 적어질 거예요. 저는 말도 안 되게 적어질 거예요. 이미 4차 산업 때문에 간단한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 3년, 4년 지나면 진짜 눈에 띄게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아마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3년, 4년 뒤에도 똑같이 일하고 있다. 이거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럼 그분들은 결혼 시장으로 가려고 하겠지만 결혼이 되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는 사람한테. 상태가 안 좋은 사람한테 누가 장가 가려고 할까요? 이것저것 많이 따질 거 아니야. 그냥 나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만 되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일본이 법을 깨졌을 때 과정을 보면 일본이 법을 깨졌을 때도 여자들은 정신 못 차렸습니다. 10년 동안. 10년 동안 자기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도 눈 높은 사람 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콧대 높이다가 나이 먹고 그 시간까지 간 게 막히는 세네예요. 난 정말 아지네. 이게 저렇게 놀고 있는 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니까. 저렇게 뭔가 이제 뭐 비싼 물건 치장하고 이제 어디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고 그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뭔가 있잖아요. 머릿속에 내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내관에 심지를 불을 붙이면 언젠가는 터질 것 같아요. 팡 하면서. 가방에 다이너마이트 하나씩 들고 있는 것 같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명품백이 뭔가 다이너마이트 같아. 내가 봤을 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뭐 노는 거 자체를 뭐라 할 수 없겠지만 놀더라도 있잖아요. 분수에 맞게 노세요. 분수에 맞게. 나중에 돈 몇 푼 아쉬워서 내가 왜 놀았지? 내가 이걸 왜 가지고 있지? 막상 경제가 어려울 때는 뭐 명품 같은 거 팔려고 해도 돈도 안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은데. 지금도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당근마켓 같은 데 여러분 명품 검색하시면요.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만큼 명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많은데 돈도 없이 명품을 구매했겠죠. 그리고 당근마켓에 물건을 내놨다는 것은 돈이 궁하다는 얘기죠. 돈이 궁하다. 근데 당근마켓에 명품을 이제 내놓은 거 보면 안 팔려요. 거래가 잘 안 됩니다. 당근마켓이 가장 좋은 게 싼 값에 내놓으면 거래가 바로바로 된단 말이에요. 즉석에서. 그게 좋아서 당근마켓 사는 거잖아. 근데 그 명품 같은 경우에는 거래되는 거 찾기 힘들어요. 올라온 건 진짜 많은데 막상 거래가 안 돼. 그럼 더 떨어지겠죠. 안 팔리니까. 가격 더 낮추겠지. 아, 제가 봤을 때 거품 붕괴하면 뭐 이제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요. 정신이 나가버려요. 애초에 해놓은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정신 차립니까? 정신 차리는 한들 내가 벌려놓은 게 많은데 그거 어떻게 다 책임집니까?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이 상황에서 경제가 안 좋아지고 내가 직장을 못 다닌다고 치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치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심각합니다 지금. 태평하게 그냥 뭐 돈 쓰고 놀러 다닐 때가 아닙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지기 전에는 절대 모릅니다. 그거 하나는 확신합니다.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게 생각보다 훨씬 힘든 것도 모를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위크니스, 약점은 무너지고 나서의 상황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 어릴 때 자신들이 겪어본 것도 없고,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 들은 적도 없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나랑 비슷한 또래는 얘기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몰라. 무너지고 나서. 인생 아이도가 어떻게 내려가고, 그리고 빚지고 이것저것 많이 벌려놓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락을 가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재수없다고 안 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이렇게 얘기해. 저 살면서 한 번도 무너본 적이 없는데, 당연히 무너져본 적이 없지. 본인이 살았을 때는 안 겪었으니까. 이제 겪을 차례란 말이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너지는 상황을 한 번도 감을 못 잡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 거야. 지하세계가 어떤 건지. 지하세계에서 못 올라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하세계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있죠, 여러분. 왜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억대 빚진 사람들이 빚 갚고 다시 원상복구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카드빚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 된 사람들 중에 신용 회복한 사람들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개인 파산 회생한 사람들 중에 그것 있고 새 출발하시고 잘된 분들 얼마나 있는지. 없죠, 여러분.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같은 세상에서 빚 지면 더 일어나기 힘들어. 애초에 젊은 사람들 근성과 멘탈이 약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빚을 진다고 하면 그 사실을 알고 일도 가리지 않고 몇 년 동안 쇠가 빠지게 해야 되는데 애초에 그렇게 일해본 적도 없잖아. 한 직장에서. 만약에 빚 져가지고 다시 갚으려고 하면 일자리 가리지 않고 뭐 투잡 쓰리잡 하면서 잠 몇 시간 자면서 뭐 여가 생활도 반납하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생활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의 빚이 있어요. 경제가 안 좋아. 금리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도 금리가 장난 아닌데 더 올라가. 어떻게든 갚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일하는 걸 갚을 수 있겠냐고요. 못 갚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일 끝나고 나서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그 생활을 한 10년 해야 이제 답이 보여요. 갚을 수 있겠냐고. 갚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못 갚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도 안 좋은 게 뭐냐. 여자분들 분명히 결혼하려고 많이 러시아 올 거예요. 이 경제가 안 좋으면 자기들이 다 없다는 거 결혼을 많이 올 텐데 결혼 성사 안 될 겁니다. 이미 한국 남자들이 그런 여자분들의 어떤 성향이 질려가지고 안 올 거예요. 다 없다는 거 알고. 아니,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경제가 안 좋으면 열심히 산 사람들도 결혼을 포기한다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도. 왜냐하면 물가 올라가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자. 그러면 남자들은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 안 되겠다. 내가 누구를 데리고 사냐. 내 혼자도 근근히 먹고 사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자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 이럴 때 진짜 좀 바보같이 보여요. 여자는 분명히 경제가 안 좋아 자기들이 취업 못하고 다 없으니 결혼하러 올 텐데 누가 본인 같은 사람 데리고 살려고 그래.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남자도 먹고 살기 힘들어. 남자도 돈 모아서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는데 누굴 데리고 삽니까? 결혼하고 나면 이제 출산에다가 이제 교육비까지 내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 사람 취직을 했으니까 당연히 왜 버리고 답 없잖아요. 지금도 답 없다는 거 알잖아. 웬만큼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결혼 포기할 거예요, 남자들은. 난 이상한 게 그런 거예요. 왜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때 가서 깨달으려고 그러지? 저는 있잖아요. 어떤 말씀 드리냐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일이 벌어지기 전에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자기가 강구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벌어지고 나서 처맞고 나서 하면 못 일어나 여러분. 격투기 선수한테 스트레이트 한 대 맞고 나서 일어난다? 못 일어나잖아 여러분. 못 일어나. 맷집이 그만큼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왼발 하이킥 맞고 일어난다? 못 일어나. 못 일어난다니까요. 영원히 못 일어날 수 있어. 한 방 맞는다는 게 그냥 뭐 주먹으로 한 대 친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날고기는 격투기 선수가 제대로 스트레이트를 한 방 때리는데 이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못 일어나죠. 아니 같은 격투기 선수도 한 대 스트레이트 정통을 맞으면 그냥 바로 시신해버리잖아. 치명상 아닙니까? 그 일반 사람이 일어난다? 못 일어나죠. 그래서 뭐 지금부터 대비가 있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얘기를 잔소리로 들을 게 아니라 정말 걱정됩니다. 정말로. 특히 내가 비빌 언덕이 없다. 부모님한테 뭐 얻을 게 없다. 내가 뭐 하는 게 없다. 그러면 놀러 가면 안 됩니다. 양심적으로.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